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승무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세계 각국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바로 한국에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한 외국 승무원은 한국에서 경험한 한순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한국이 특별한 나라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먼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플로렌시아 산체스 아고의 인생을 바꾼 한국과의 특별한 만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플로렌시아 산체스 아고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를 보며 하늘을 나는 꿈을 키웠어요. 승무원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은 저에게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모든 게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았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갈등과 차별로 마음이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저는 여러 차례 인종적 편견과 불쾌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보여주는 예의와 태도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객들 중에는 말 한마디 없이 무례하게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지나치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업무 특성상 그런 상황에서도 늘 웃어야 했고 마음속 상처를 숨겨야만 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한국 노선에 처음 투입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날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노선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비행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한국 승객들과의 만남은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비행이 시작되자마자 작은 변화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를 제공할 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밝게 웃는 한국 승객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인사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하루 종일 웃음을 유지해야 하는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착륙 준비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깜짝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착륙 준비를 알리면 승객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느긋하게 앉아있거나 오히려 저희 승무원들에게 자잘한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달랐어요. 기내에서 사용했던 쓰레기들을 스스로 모아 정리해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주위 좌석까지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어르신 승객이 주변 승객들의 헤드셋과 기내용 베개를 깔끔히 정리하며 수고 많으시죠. 우리는 이런 거 직접 해야지요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실 이는 제 업무 중 하나였지만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는 승객들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승객들은 단순히 배려심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난기류로 기체가 흔들리던 때도 그랬죠. 승객들이 불안해하며 소란스러워질 법도 했는데 한국 승객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한국 남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외국인 승객을 도우며 아이를 달래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고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저를 비롯한 승무원들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노선을 더 자주 맡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승객들과의 만남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 승객들과의 첫 만남은 제게 단순한 직업적 경험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기적이었고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승객들과의 첫 만남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느낀 감정은 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건 업무 때문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짧게 머무르는 일정이었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 가진 매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들의 태도는 제게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건네던 제가 점원이 웃으며 천천히 대답하고 영어로 추가 설명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 후 승무원 일을 잠시 쉬며 홍대를 방문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홍대는 마치 젊음과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저는 그 따뜻한 풍경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다 길을 헤매던 중 한 한국 커플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고 제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며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즐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날의 짧은 대화는 제 여행에 밝은 빛을 더해주었죠.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저는 메뉴판을 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중년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메뉴가 인기가 많아요.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들은 제게 자신들이 주문한 요리를 직접 추천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주문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날 처음 맛본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담긴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언어 장벽을 넘어서까지 저를 돕고자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호떡을 먹으려고 줄을 섰던 그날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앞서 줄을 서 있던 한 커플이 저희에게 자신들의 순서를 양보해 주셨어요.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우리보다 먼저 주문하세요. 라는 그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의 달콤한 길거리 간식을 맛볼 수 있었고 시간이 촉박했던 일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호떡을 건네주던 가게 사장님 역시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한국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시간에 맞춰 잘 가세요. 이처럼 한국의 일상에서 경험한 따뜻한 순간들은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었죠. 한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역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길거리에서 발견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 도시 풍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특히 저는 한국의 공공질서와 예의범절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도로 위에서도 차량들이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당연히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단순히 여행자가 아닌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그 문화적 아름다움은 제가 승무원으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있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한국은 제가 알던 다른 나라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친절 속에 배려와 따뜻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죠.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함을 느낀 이유는 뭘까? 이곳에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한국이 가진 문화와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한국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공동체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한국에서 느낀 감동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렬한 영향을 주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이곳의 문화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정착한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렀고 한국의 생활 방식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언제나 제게 도움을 주었고 그 배려는 제가 한국에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온 날 집 주변을 살펴보던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직접 만든 음식을 건네셨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진 않았지만 제게 필요한 정보들을 손짓과 메모를 통해 친절히 알려주셨고 그날 저녁에는 동네 슈퍼마켓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제게 친절한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공동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저는 여행 가이드로서 한국을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와 SNS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기에 한복 체험, 한옥마을 탐방, 그리고 사찰의 고유함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 같아요. 어떻게 방문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을 다른 이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었죠. 또한 한국의 현대적 매력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의 야경, 명동의 활기찬 거리, 그리고 홍대의 청춘 가득한 분위기까지.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중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바로 제 인생의 반쪽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 중 한문화 행사에서 지금의 예비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무대를 진행하던 사람이었고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태도는 한국인들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가 단순히 사랑하는 나라를 넘어 저의 인생 파트너와 함께 살아갈 터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준 여정이었죠. 저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랑, 배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널리 알리고 이곳에서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의 적응을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배려를 배우며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함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예의 바르다는 것을 넘어 그 예의 속에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을 향한 진심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이 저를 계속해서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한국의 거리,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은 제게 매일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한국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배려들은 제가 포르투갈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자고 먼저 제안했던 낯선 사람들, 길을 잃은 외국인을 향해 먼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들. 이러한 장면들은 제가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행 가이드로서, 블로거로서, 그리고 한 명의 한국의 가족이 될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한국은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살아 숨 쉬는 문화입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이곳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을 공유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승무원으로 시작했던 여정을 통해 전 세계를 경험했지만 결국 한국에서 저만의 특별한 안식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 소중한 곳입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의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사랑과 배움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특별함과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배려 깊은 사람들과 그들 덕분에 변화한 제 삶을 나누며 여러분에게도 이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듯이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따뜻함을 나눠보세요.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한국에서의 행복을 나누는 감동 이야기였습니다.